오늘은 게시판을 만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JSP와 자바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초 CRUD만 아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활용해서 게시판을 한번 완성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것도 막 보면서 해결도 하고요. 시작해 보죠.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을 먼저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을 정의해 주십니다. 일단 보드라는 이름의 테이블이고, 여기엔 숫자, 게시글의 번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을 했고요. 타이틀, 라이터, 제목이 뭐고 누가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언제 등록했는지,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값들을 정하려고 했고요. 타이틀은 제목이니까 비어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작성자도 비어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0을 가집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0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 값이 들어갈 때 이 번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값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 중복되지 않는 값을 위해서 카운트 해주는 객체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오라클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MySQL을 쓰시거나 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시는 경우에는 테이블을 만들 때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어떤 속성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 증가한다라는 개념. MySQL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정의할 때 프라이머리 키 뒤쪽에다가 또는 앞쪽에다가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오라클은 이런 게 없어서 별도로 시퀀스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객체는 시작값은 1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최대 이만큼까지 증가할 거고, 캐시나 사이클이나 오더나 이런 기타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보드 시퀀스에서 .nextval 이라고 하면 계속 다음 값을 가져오게끔 동작을 하죠. 현재 값을 보고 싶으면 current value, curval 이라고 하면 현재 값이 나오고요. 이건 확인용, 이건 사용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게시글이 저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거고요. 이 정의된 내용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바 파일,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가지는 JSP 파일들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대략 설계를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메인 페이지 화면이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게시글 목록은 어떤 항목들이 나와야 되는지 또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게시글을 등록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입력을 받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리다이렉트 해야 되는구나, 어떤 동작이 필요할지. 그래서 입력하는 폼도 화면이 필요할 거고요. 게시글을 보기 위해서 몇 번째 게시글을 보자 라고 하는 파일을 요청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게시글 내용을 꺼내다가 브라우저의 JSP 파일로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수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글이 몇 번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럼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력할 수 있는 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입력받았던 내용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edit JSP에 num 10번을 수정해달라.
폼을 보여주는 것과 처리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10번에 대한 게시글 정보를 지금 입력했던 정보로 수정하게끔 동작하고 다시 해당 게시글에 수정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게시글 삭제를 할 때는 어떤 게시글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하고, 그럼 서버에서는 정말 삭제할 건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보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리스트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이런 기능의 JSP 파일이 하나 필요할 거다. 이렇게 대략 설계를 해본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화면도 생각해 보시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을 손대기 시작하면 이런 기능 구현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능 구현은 일단 별개로 두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게시판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개발을 공부할 때 흔히 얘기하는 CRUD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거예요. 이걸 뭐 투두 리스트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요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게시글 같은, 게시판 같은 프로젝트를 처음 연습할 때 많이 해요. 이걸 스스로 혼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대략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만들면서 조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아,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짜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오롯이 내 스스로 게시판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는, 코드를 외워서 짜라는 건 아니고요. 메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아, 그때 그런 거 공부해봤지? 맞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개념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준비를 할까요? 보드라고 적고 웹 XML 만들어 주시고 보드 게시판이 나옵니다. 자, 컨텍스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위한 설정 정보들을 추가해 놨고, 라이브러리에 JSDL, OJDBC,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 포함, 그 다음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빌드 패스에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웹 XML에는 우리 index.jsp 하나만 쓰자라고 했으니까 나머진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만 남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레퍼런스에다가 디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다 이렇게 설명 하나 적어주고,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은 JDBC myOracle이라고 적었죠. myOracle 네임이요. 그 다음에 리소스 타입 자바 X에 SQL에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컨테이너에서 관리할 것이다. 컨테이너.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index.jsp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메인 페이지. 뭐 화면에 나오는 모양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메인 인덱스다.
그리고 아직 링크는 없지만 게시판으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서버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서비스 해보면 이 메인 페이지가 잘 나온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예외 나오는 거, 뭐가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콘솔을 보세요. 서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컬 호스트에 8080에 보드 라고 요청을 하면, 자, 요게 최상위가 프로젝트 이름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웰컴 파일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JSP 파일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ndex.jsp라고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인 겁니다. 따로 자원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메인 컨텍스트로 요청을 하면 그때 사용될 페이지가 요 인덱스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게시판을 딱 누르면 그때 게시판의 목록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웹 컨텐트 아래에다가 다른 것과 헷갈리니까 만드는 모든 JSP 파일들은 이 폴더 안에 넣도록 하자 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뭐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테이블만 샘플로 잡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게시판을 어떻게 만들 건지 대략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를 띄워놨습니다. 이 게시판을 눌렀을 때부터 이제 목록을 보여주고, 그 목록에 글쓰기 링크를 누르면 게시글 등록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 그 폼에서 서밋을 하게 되면 DB에 등록되고 리스트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리스트 중에서 특정 게시글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는 선택한 게시글의 내용들을 이제 브라우저에다 응답해 줄 수 있게, 하나의 게시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기본형 게시판이기 때문에. 게시글 목록도 그냥 대놓고 전체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특정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만 검색한 결과 리스트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것들은 지금 시작하지 않고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목록 다 가져와. 이런 개념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해놓고 나야 좀 뭔가 감이 좀 잡혀서, 아, 게시글을 수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폼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 수정을 요청했을 때는 수정이 끝난 후에 자세한 글 정보로 보여주도록 하는구나.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삭제하자마자 그냥 바로 확 삭제돼 버리면 너무 매정하니까. 그래서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컨펌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보여지도록 하고, 거기서 정말 지우겠다고 하면 진짜 지우는 걸로, 아니면 말고, 요 정도는 직접 짜보셔야 뭔가 웹 개발을 한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매우 많은 연습이 될 거예요. 많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게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SQL 쿼리문부터 만들 거예요. 어떤 쿼리문이 필요하냐? 자, 필요한 쿼리문을 먼저 준비해 봅니다. 삽입, 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준비가 될 거고요. 삽입하기 위해서는 insert, into, board, num과 title, writer, content, 그 다음에 reg date,
cnt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요 해당 컬럼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거냐. 넘버는 시퀀스에서 보드 시퀀스에서 넥스트 벨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제목 1번이라고 적고요. 작성자 1번, 그 다음에 내용 1번, 그리고 시스 데이트라는 걸로 현재 시간이 그냥 들어가도록 하고, 카운트 값은 0이겠죠. 디폴트 속성이 있어서 안 넣어도 되고요. 일단 이 삽입하는 쿼리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행이 잘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조회 select num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from 어디로부터? 보드로부터. 자, 이거 잘 가져오는지 또 확인을 해봅니다. 내용이 잘 나오죠. 자, 텍스트 길이가 모자라서 한 줄씩 좀 이렇게 떨어져서 밀려서 나오는 거니까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수정하는 쿼리. 수정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게 할 거냐. 제목이랑 내용만 수정할 수 있게 하죠. 간단하게 업데이트 보드에서 set 타이틀을 수정할 수 있다. 제목 수정. 그 다음 컨텐트의 내용도 내용 수정이라고 수정을 하고요. 누구를? where. 이때 게시글 번호가 고유한 거니까 지금은 1번 게시글을 수정한다. 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업데이트 됐죠? 그러면 셀렉트 했을 때에도 수정된 내용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삭제는 delete from 보드에서 where 넘버가 몇 번인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조회해보면 행이 없죠. 그럼 이 쿼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기능들을 구현해 보는데, 게시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 요즘 VO라고 써져 있는데요. VO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에 보드 테이블에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도 불러요. DTO.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정의에 따라 다른 거니까 보통 value 오브젝트, 값을 저장하는 객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객체라고 해서 비슷한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보드 VO라고 만들어 보고요. 보드 VO는 게시글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글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자료형에 맞춰서 클래스를 정의하면 돼요. 자, 자바 소스는 별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게요. 보드라는 패키지에 클래스 보드 VO. 자, 얘가 가져야 되는 내용은 정수, 요런 값들을 가져야 되네요. 그러면 요 값들을 가져야 된다.
private int num 이렇게 이름 잘 매칭시켜서 주시는 게 이름을 잘 매칭시켜 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title writer content 다음 date reg date 그 다음에 count date는 자바 util의 date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에 대한 setter와 getter setter, getter 만들어주고 값 확인을 위해서 편하게 하려면 toString도 있으면 좋겠죠. toString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생성자도 만들어줄게요. 생성자도 만들고 어떤 때는 디폴트, 기본 생성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디폴트 생성자도 하나 정의해 둡니다. 얘는 이제 순수하게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내용은 DAO가 필요하네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 얘가 이 CRUD에 해당하는 쿼리들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별도의 패키지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커넥션 풀 생성해주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죠. 자, commo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도구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해놓고 클래스 JDBC util이라고 쓸까요? 자, 이 녀석이 가지는 건 private JDBC util 5로 스태틱하게 가질 겁니다. 인스턴스 new JDBC util 생성 그리고 private로 JDBC util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수 있게 생성자를 디폴트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스태틱 블록에서 클래스를 좀 불러옵니다. 클래스 for name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이걸 찾아오도록 하고요. 캐치 클래스를 못 찾았을 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print stack trace로 혹시나 에러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없었다면 드라이버 로딩 성공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로딩이 되면 잘 돌아갈 수 있게 다음 요 인스턴스는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public JDBC util get instance 객체가 필요하면 이걸 불러서 인스턴스를 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public 커넥션을 반환해주는 애 get connection throws SQL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주고요.
커넥션 임포트. 자, 그리고 여기서 리턴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된 커넥션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그걸 위해서 이런 설정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dbcp, 톰캣 dbcp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라는 타입으로 객체가 준비되도록 설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정보에 들어있는 이 리소스 정보를 읽어드려서 커넥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봅니다. private static data source ds 자바 SQL의 데이터 소스를 임포트 하고요. 자, 이 ds에다가 데이터 소스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준비되도록 해봅니다. 컨텍스트 new initial context ctx new initial context를 생성하고요. try catch가 필요하네요. naming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 catch naming exception 2점 print stack trace. 자, 이니셜 컨텍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 녀석의 기능 중에서 lookup 자바의 comp의 env jndi라고 하는 경로입니다. 자원들이 위치하는 경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JDBC의 myOracle이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자원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 찾아온 자원을 데이터 소스 형식으로 타입을 변환해서 DS에 담아주도록. 이러면 커넥션 풀 생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JNDI 경로에 지금 JDBC의 myOracle이라는 자원을 찾아라 그러면 리소스 정보를 가지고 톰캣이 요 이름을 가진 리소스를 참조하게 됩니다. 저 리소스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이름의 리소스고요. 요 이름을 가지고 자원을 불러와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해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스태틱이니까 이 녀석이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DS를 통해서 커넥션이 필요할 때 return ds.getConnection ds.getConnection을 해서 커넥션을 반환할 수 있도록 얘는 풀에서 커넥션을 반환해 주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 이걸 이용해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보드 DAO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는 쪽만 열심히 먼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드 DAO는 어떤 게 필요하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야 되니까 JDBC util이 필요합니다. JDBC util.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켜 주고요. 얘는 삽입 기능, 수정 기능, 조회 기능, 삭제 기능,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삽입, 조회, 수정, 삭제. 이걸 갖다가 C, R, U,
D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었었죠. 이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바 코드로 빼지 않고 JSP 파일에서 다 만들게 되면 저런 DB 연동하는 코드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스크립트릿, JSP의 스크립트릿 코드로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페이지가 엄청 보기가 불편해지고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러기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웹 개발을 하실 때 자바 코드를 짜는 게 더 비중이 높고요. 나중에 JSP 쪽에서는 화면을 꾸미는 용도로만, 값을 표현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자바 코드의 내용, 로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다 이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하기 위한 기능 public int 삽입이 되면 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가 반환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어딘가에서 사용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insert board 보드 뒤에 오니까 그냥 insert라고 해도 되겠죠. 얘는 보드 VO를 전달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커넥션, 그리고 prepared statement, 얘네가 필요하겠죠.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그리고 예외 처리, SQL exception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커넥션에는 JDBC util로부터 get connection을 하면 됩니다. JDBC 커넥션 util로부터 get connection을 해오고요. 그 다음에 삽입할 때 사용할 쿼리문이 있었는데 이 쿼리문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자, 한 줄로 좀 바꿔놓고 편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줍니다. 자, insert into 쭉 해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 준비가 됐는데, 자, 이제 정해진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VO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번호를 쓰고요. 제목 부분, 작성자 부분, 내용 부분, 요거는 DB에 알아서 시간 들어갈 거고 얘도 디폴트 값 쓰면 되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 작성자, 내용 부분은 전달받은 VO의 값으로, 여기 들어있는 값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으로부터 prepare statement 쿼리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고요. pstmt로 참조. 그리고 나면 바인딩 변수들을 세팅해 줘야겠죠. set 첫 번째 스트링, 다 스트링이네요.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vo의 get 제목이다. set 두 번째 스트링에다가 두 번째 파라미터는 vo에 있는 get writer. set 스트링 3번 vo.get content라고 해주면 전달받은 값으로 바인딩 변수 물음표들이 세팅이 되겠죠. 세팅이 됐으면 쿼리를 날립니다. pstmt execute update.
execute update 하고 나면 결과가 돌아오죠. int result 결과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돌아온 리절트 결과는 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숫자가 반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리턴 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얘를 리턴. 근데 만약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리턴이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는 따로 만들어 두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1을 주겠습니다. 이건 뭐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과 리턴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잘 들어갔으면 숫자가 바뀌겠죠? -1에서. 다음 여기서는 예외 처리 print stack trace 하나 넣어주시고, 자, 삽입하는 기능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조회하는 기능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public, 얘는 리스트를 반환한다. odd vo를 가지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select all이라는 함수다. 얘는 따로 파라미터가 필요 없죠.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달라는 거니까. 그리고 리스트는 자바 util의 리스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커넥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따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스테이트먼트를 쓸까요? 스테이트먼트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쿼리가 필요하죠. 이 녀석의 쿼리는 이렇게 해서 전체 조회를 하는 쿼리였어요. 준비해 놓고요. 따로 바꿀 게 없죠, 얘는. 그래서 이대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쿼리의 결과는 리스트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odd vo다 new array list odd vo. 자, 얘를 생성해주고 try 커넥션 가져와야죠. ju.getConnection. 그 다음에 커넥션으로부터 create statement 하고요. stmt. 그 다음에 따로 할 거 없으니까 stmt.execute query. 여기에다가 쿼리를 넣어주면 이 쿼리를 전송할 거고요. 전송된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와요? result set. result set rs. 그래서 rs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죠. rs.next 가져온 레코드 수만큼 순서대로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board vo에 하나씩 값을 담아요. new board vo. 이걸 위해서 생성자를 만들었었죠. rs.get 첫 번째 넘버는 int 값이니까 1번 컬럼의 내용을 담고, rs.get 두 번째는 string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에 맞춰서 꺼내서 담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온 값들을 이용해서 vo를 생성해 주고요. 자, 요거는 SQL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SQL.date 타입이 달라요. SQL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SQL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바는 자바 util.
데이터입니다. 서로 타입이 조금 달라서 DB에서 꺼내온 내용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VO를 리스트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한 요소만큼, 조회된 요소만큼 반복하면서 VO 객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리스트에는 계속 담기겠죠. 그리고 catch SQL exception 받아서 print stack trace 해주시고 return L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저처럼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있어요. 커넥션을 했으면 클로즈를 해야죠. 커넥션을 사용했으면 클로즈를 해야죠. 클로즈 하는 코드가 없어서 finally if 커넥션이 널이 아니면 커넥션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커넥션 풀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풀에 반환해 주겠죠. 커넥션을. 그리고 얘도 try catch가 필요하고요.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널. 그래서 커넥션이 널이 아니면 커넥션을 널로, 커넥션을 클로즈하고, 커넥션을 통해 만들어진 요 PSTMT도 널이 아닌 경우에는 클로즈해라. 파이널리에다가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파이널리에 얘는 STMT, 그리고 하나 더 result set. 자,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뜨는 것들은 전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조회하는 기능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깜빡하고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회는 조회인데 하나의 게시글만 조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시글을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그래서 조회 기능은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걸 조회할 거냐? where num이 몇 번인 거. 하나의 게시글 정보만 가져올 필요가 있으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회했던 요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리스트가 아닌 걸로 보드 VO 하나만 반환하는 걸로 select one int number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반환하는 건 아니고요. 가져왔을 때 보드 where num이 어떤 거, 그래서 여기에 값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 말고 prepared statement를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set int 해서 첫 번째 바인드 변수에 num 그리고 pstmt로 execute query. 그럼 이제 반복할 게 없죠. 반복이 아니라 하나 if 값이 있으면 이제 이 vo가 반환되는 값인 거예요. vo가 null이냐. 그래서 값이 있다면 vo가 생성이 되겠고요. 값이 없다면 vo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클로징하는 것도 설정해 주고 ls가 아니라 vo 하나를 반환하는 걸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만들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이 정도 만들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쿼리문 준비해서 이 쿼리를 전송할 수 있게끔 DAO 만드는 게 다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들을 이용해서 JSP 파일들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죠. 자, 지금 인덱스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인덱스에서 게시글의 목록을 보는 걸 제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글 목록. 보드 안에 list.js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다. list.jsp. 그러면 여기다가 list.jsp를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는 게시글의 목록이 보여질 거고, 이 목록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 태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URI 프리픽스 쓰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해줄까요? 보드에 있는 애들 요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드 DAO가 필요합니다. DAO new 보드 DAO.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언해서 이제 DAO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select all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로 보드 vo 타입의 리스트로 반환을 해 옵니다. 리스트가 뭔지 알려줘야겠죠. 또 java util의 list에요라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게시글 목록. 자, 여기다가 C for each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바 vo라고 할까요? 아니면 보드라고 할까요? 게시글 하나니까. 아이템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저기 있는 ls가 아이템즈가 되겠죠. ls. 그래서 반복하는 동안 여기다 그냥 쭉쭉쭉 나오게 할 거예요. 그냥 p 태그 하나 쓸게요. 여기 사이에서 간단하게 보드 값이 하나씩 나오도록 써보는 겁니다. 끝.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게시판을 메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게시판에 링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게시글 목록이 나오도록. 근데 에러가 났네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떴대요. 자, 여기 JU가 get 커넥션을 하려고 했는데 널이다. JU가 널이란 뜻입니다. JU가 널. 잘 보세요. DAU 객체를 생성했을 때 JDBC util JU를 갖고 있죠. DAU가 JU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변수에 객체가 연결되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JDBC util 최대한 간단하게 얘를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죠? JDBC util에 이 인스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get 인스턴스를 불러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처음에 널이지만 보드 DAU가 생성이 될 때 JU에다가 JDBC util에 get connection을 get instance를 하는 거죠. get instance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스태틱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스태틱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왔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리스트 요청을 해볼게요. 자, 로그를 지워놓고 드라이버 로딩 성공, 풀도 성공.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죠? 자, 게시글을 좀 등록해 볼까요? 하나만? 자, 게시글 등록을 해봅시다. 자, 한 개의 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얘는 자동 커밋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접근할 때 세션과 지금 SQL 플러스가 접속하고 있는 세션이 달라요. 그래서 커밋을 해서 반영해 주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나오질 않네요. 자, 이게 안 나오는 이유, 리스트를 지금 EL 태그로 작성해서 쓰고 있는데 리스트가 안 담겨 있어서 그래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담겨 있어야 되죠. set attribute에 ls에다가 ls를 담아주자. 이렇게 담아줄게요. 그래야 EL 태그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하나의 게시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요 마지막에 p 태그가 잘못 닫혔군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toString의 결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 목록이 나온 거니까 나중에 값을 하나씩 꺼내서 화면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테이블을 이용해 볼까요? 테이블 안에 tr 첫 번째 행에는 테이블 헤더 값으로 게시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정도만, 등록일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폭문이 반복될 때마다 tr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tr에서 테이블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기 편하게요. 엔터를 쓸게요. 그래서 tr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가 제목형으로 들어가고 다음 행들은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끔 이때 달러 보드에 넘버 표현해주면 되고요. 보드에 타이틀 제목 작성해주고 보드에 라이터 작성자 그 다음 보드에 레그 데이트 등록일 보드에 조회수 이렇게 값이 표현되도록 하면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처럼 나오죠. 디자인이 필요 없지만 테두리를 하나 주어 볼까요? 그러면 뭔가 게시판 같은 느낌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샘플용 데이터를 몇 개 더 준비를 하셔서 인서트를 몇 개 더 해놓으셔도 좋겠죠? 제목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삭제했다가 집어넣었다가 확인 용도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커밋 잊지 마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글 내용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내용까지 볼 수 있도록 글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로 이걸 링크로 만들어야겠죠. 자,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링크로 만들어 줍니다. href 이렇게 링크로 만들고 여기다가 페이지 컨텍스트에 리퀘스트에 컨텍스트 패스 하나 추가해서 경로를 만들도록 해요. 보드 detail.jsp 링크고요. 여기에 물음표 글 번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드 num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링크가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링크는 자, num2 요청, num3, num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동작할 JSP 파일을 정의하면 되겠죠. 보드 디테일 자, 얘는 글 내용. 이때 필요한 건 비슷하겠죠? 자, 여기선 리스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똑같이 보드 DAO도 만들어야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니까 요번에는 액션 태그라는 거 한번 써볼까요? JSP use bin use bin id는 DAO다. 클래스는 보드 DAO다. 이렇게 빈을 생성하는 걸로 얘는 보드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 이거 자체가 아까 리스트에서 했었던 이 객체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태그 한번 써본 거예요.
자바에서 개발하시다 보면 bin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니까 JSP에서 액션 태그로 객체 생성을 편하게 하고 있는 개념이 있었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 DAO를 통해서 select 1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게시글 번호는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request.get parameter num이라는 값으로 들어온 녀석을 integer pass int로 바꿔보는 거죠. 이런저런 문법들을 막 적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num 가져오면 board vo 객체로 이렇게 받아오겠죠. 가져온 객체를 또 EL로 사용할 수 있게 페이지 컨텍스트에다가 set attribute로 vo 정보를 담아줄게요. 그러면 이 정보를 또 표현해주면 되겠죠. 글 내용 번호 vo의 넘버 요거를 또 p 태그로 간단히 묶어서 한 줄씩 나오게 표현을 해줄게요. 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등록일자,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등록일자, 조회수. 이렇게 해서 타이틀 꺼내고 라이터 꺼내고 컨텐트 꺼내고 레그 데이트 꺼내고 CNT 꺼내고 이렇게 해서 H3 글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표현해 줄까요? 자, 그럼 잘 되는지 눌러볼게요. 제목 1번을 누르면 보드 디테일을 못 찾는다 라고 나오네요. 보드의 보드 디테일. 자, 링크를 보니까 보이시나요? 보드 제목을 눌렀을 때는 하나 빠졌죠. 보드에 이렇게 나가야 값이 나오죠. 그럼 경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리스트에서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의 컨텍스트 패스 값을 가져왔을 때 보드였고요. 그 보드는 최상위 폴더겠죠? 최상위 폴더에 보드가 또 있으니까 보드를 한 번 더 이렇게 준비해 주면 링크는 새로 고침하고요. 다시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가볼게요. 리스트에서 링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링크를 추가하냐? 글을 등록해야죠.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우리 문법 이것저것 쓰는 거니까 이런 거 해볼까요? curl JSTL 태그를 이용해서 무엇을 요청할 거냐? 보드에 글을 등록하는 건 register form이라고 했네요. 보드에 register form.jsp 이 파일의 경로를 이용해서
글 등록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글 등록은 버튼 모양이 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글 등록 버튼이 있고요. 글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요청이 되겠죠. 글 등록의 링크가 이 CURL 태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시면 좋겠죠. 보드에 registform.jsp로 바뀌었네요. 상대 경로죠. 이걸 절대 경로, 최상위를 표현해 주시면 컨텍스트 패스까지 포함된 경로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응용하시면 좋겠죠. 편하게. 그래서 글 등록을 누르면 레지스트 폼이 나와야 되니까 등록할 수 있는 폼도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글 등록으로 갑니다. 레지스트 폼 글 등록하기 폼이 필요하겠죠. 액션은 어디로? regist.jsp로 메서드는 post로. 자, 입력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input type 뭘 입력 받을까요? 제목 텍스트로 value는 없고 name은 title place 홀더 제목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제목은 필수 required 제목 작성자 내용 이게 다죠. 제목 작성자 내용 자, 내용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작성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 제목과 작성자는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쓰고 프라이머리 키는 시퀀스로 들어가고 레그 데이트는 알아서 시스 데이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조회수는 디폴트 값 0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같은 경우는 원래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걸 쓰는 게 더 좋겠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임은 컨텐트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줄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전송 등록 버튼까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목록 페이지에 있는 글 등록 얘를 눌러서 등록하는 폼이 잘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너무 내용이 작네요. 15 정도로 20 요 정도 느낌 있죠? 자, 그래서 제목 어쩌고 저쩌고 작성자 누구 내용은 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여기로 요청을 하겠죠. 등록. 자, 그때 요 기능이 없으니까 이 페이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어 줄까요?
레지스트 JSP. 자, 얘도 마찬가지 뭔가 이제 등록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선언들을 좀 가지고 올까요? 자, 이래 준비를 하고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내용을 빈즈를 활용해 볼게요. JSP 땡땡 use bin id는 vo다. 클래스는 보드 패키지에 있는 보드 vo다. 이렇게 빈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JSP 땡땡 set property. 여기에 name은 vo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property를 모두 세팅해 주세요. 자, 이 두 줄이 JSP에서는 request.getParameter 해서 제목으로 들어온 값이 뭔지 하나하나 다 뽑아야 돼요. 제목이 뭔지, 작성자가 뭔지 다 뽑아서 VO 객체를 따로 생성하고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죠. 네, 이런 걸 안 하고 액션 태그를 이용하면 편하게 알아서 파라미터 값들을 매칭시켜 줍니다. 자, 여기서 전송할 때 등록하는 이름들을 보면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로 전송이 돼요. 요 이름으로. 그러면 요 액션 태그에서는 set property, VO에 있는 세터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름이 타이틀이니까 set 타이틀을 찾아요. 이렇게 생긴 거. 속성 앞에 set을 붙이고 대문자로 바꾼 이런 형식의 이름들을 찾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네임이 타이틀로 들어왔으면 이 타이틀은 VO 객체의 set 타이틀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터가 들어오면 set 라이터를 찾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매칭을 시켜서 값을 세팅합니다. 편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세팅이 된 녀석을 DAO도 생성해야 되니까 DAO도 편하게 만들까요? 보드 DAO를 이용해서 인설트 해주면 끝인 거고요. 얘는 화면을 보여줄 게 따로 없으니까 리다이렉트 해주면 되겠죠. 리다이렉트 어디로? 리스트로. 여기에 보드에 list.jsp로 리다이렉트를 하도록 해라. 리스폰스의 send 리다이렉트랑 같은 역할입니다. request.getContextPath에 보드에 list.jsp로 리다이렉트 해라. 이것과 동일한 설정이 요건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리다이렉트 경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이 잘 등록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다시 눌러볼게요. 보드까지 나왔네요. 얘가 보드까지 포함을 해주니까 이렇게 빼볼까요? 다시 등록을 해볼게요. 오! 여기 지금 등록이 되고 있죠. DB에 등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등록이 되고 있죠. 오, 게시글 등록이 되네요. 안에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보면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게시판의 글 같은 경우는 좀 뒤집혀서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정렬이 필요한데, 정렬은 order by라고 하는 녀석을 적어주면 됩니다. order by 어떤 걸로? num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번호가 들어가니까 order by num을 역순으로. 이건 이제 SQL 쿼리문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체험만 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새로 고침해 보면 지금 서버도 다시 한번 로딩을 했죠. 자,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글 정보를 보는 상태에서 글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보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글을 수정하거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버튼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중요하지 않죠? 수정, 삭제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 놓고 수정을 누르면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폼을 보여주도록 하고 삭제를 누르면 이걸 삭제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건지 삭제를 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글 수정을 눌렀을 때 수정을 누르면 어떤 작업을 하게 할 거냐. 수정을 누르면 우리 링크 만들던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 링크를 이용해서 수정할 때 레지스트가 아니라 에디트 폼을 요청하도록 만들어서 진행하자 라고 준비를 했었으니까 에디트 폼을 요청하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게시글에 대한 수정을 할 건지 번호를 추가해 줘야 돼요. 서버에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뒤에다가 우리 게시글 볼 때 리스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드의 번호, 게시글의 번호를 전달해 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게시글 번호를 전달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VO에 넘버를 뒤에 붙여 주어야 어떤 게시글을 수정할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수정을 눌러주면 에디트 폼을 보여주세요. 9번 게시글입니다.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럼 만들면 되죠? 에디트 폼이라고. 근데 에디트 폼은요 레지스트 폼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날짜나 번호는 수정하지 못하니까. 에디트 폼 여기에서는 글 하나의 정보를 보고 있었던 디테일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쵸? 9번 게시글을 찾아와야죠. 9번 게시글을 찾아와야 되고 그 게시글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금 사용자한테 먼저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value 값을 표시해줘야죠. $VO의 타이틀 기존에 들어있던 거, 그 게시글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라이터 부분에는 이렇게, 그 다음 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컨텐트, 기존에 입력됐던 컨텐트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정 버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버튼. 그리고 레지스트가 아니라 에디트로 가게끔 글 수정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자, 수정하는 폼이 잘 나오는지 이제 볼 거예요. 자, 9번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값들이 표시가 되고 수정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대한 수정할 값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수정하기라고 보여주고, 요거 보니까 글 등록할 때도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었네요. 등록하기라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미리 화면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수정하기.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수정을 누르면 이제 에디트로 요청이 갑니다. 에디트로 요청이 가니까 에디트가 해야 되는 거는 포스트로 전달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등록하는 것 같은 개념이 필요한 거죠. 등록의 개념. 그래서 이걸 또 복사해서 에디트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이 에디트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이 빈즈로 프로퍼티 데이터 다 받아주고요. 그 다음 DAO에서 인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업데이트 기능은 아직 정의하지 않았어요. 조회하는 기능까지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업데이트 기능은 뭐가 필요할까? public int 업데이트 기능이다. 얘는 간단하죠. 그냥 VO 들어온 거 가지고 값 저장하면 되는데, 저장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설트 하고 있던 코드와 매우 비슷하겠죠. 자, 인설트 하고 있던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여기서 인설트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지만 업데이트는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데이트의 쿼리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num 부분은 물음표가 되겠죠. 어떤 번호, 그리고 수정할 내용, 수정할 제목, 요 정도. 지금 작성자 정보도 입력받게 돼 있었는데 작성자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폼에서 이것도 하나 추가해 볼까요? required disabled.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작성자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목이랑 내용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DAO에서도 제목과 내용만 세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간단해요. 이제 물음표가 1번, 2번, 3번이죠. 1번에 타이틀 세팅하고 2번에 라이터가 아니라 컨텐트가 되겠죠. 2번이 컨텐트가 되는 거고요. 3번은 누가 돼요? 넘버를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료형은 int. 그럼 이거는 업데이트 쿼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됐네요. 얘가 준비가 됐으니까 아까 작성 못했던 에디트에서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함수를 부르도록 해주면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board 디테일을 보여줄 거고요.
디테일을 보여줄 때 파라미터 num이 필요하죠? 달러 vo의 number, 그 해당하는 번호로 다시 요청하도록, 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리다이렉트 하는 거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터 수정. 오, 글이 수정이 됐네요. 글이 수정이 됐는데 넘버가 0 값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VO의 넘버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 VO는 EL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페이지 컨텍스트나 리퀘스트 같은 정보에다가 애트리뷰트로 저장을 해줘야 보이게 되겠네요. VO를 준비해 놔라. 자, 그럼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목록으로 돌아왔고 9번 선택하고 수정 눌러서 테스터 라고 수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세팅이 안 되네요. 그리고 웃긴 건 수정도 안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파라미터로 전달된 타이틀이랑 라이터가 있는데 이 타이틀이랑 라이터가 변경될 값이긴 하지만 어떤 걸 변경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edit JSP에. 그래서 파라미터 중에 지금 VO에 들어있는 애들을 여기다 따로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요. input type hidden, name은 num, value는 vo.num 이거 같이 넣어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num 값만 존재하면 되겠네요. 번호만. 자, 다시 한번 수정하기를 해볼게요. 수정하기. 새로 고침해서 테스터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 이번에 수정이 됐네요. 자, 한글이 깨지는 이유. 한글이 깨지는 경우 지금 edit form, edit로 들어올 때 여기서 VO의 파라미터들이 세팅이 되죠. 이게 세팅이 되기 전에 URL 인코딩이라고 해서 인코딩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UTF-8이라고 명시를 해주세요. 한글이 깨지는 경우 이렇게 마찬가지로 레지스트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건 이미 깨져서 들어갔고요. 다른 글을 좀 보도록 하죠. 수정이 됐죠, 분명히. 수정이 됐고 다시 수정을 눌러서 수정 한글 이렇게 써봅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제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수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면서 좀 이상한 게 게시글을 볼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질 않고 있죠. 요걸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회수를 올리는 업데이트 쿼리도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늘려주는 쿼리. 그래서 업데이트 개념을 하나 추가해 보는데 조회수를 늘리는 건 보드 에셋 카운트 값에다가 현재 카운트 값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세팅을 해줘라. 누구를?
해당 게시글을 cnt에 cnt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담아줘라. 이 게시글을 update cnt 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보드까지도 필요 없고 번호만 있으면 되죠.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조회수를 늘려주고 아무것도 세팅할 거 없고요. 그냥 업데이트 해라 라고만 하면 끝입니다. 업데이트 cnt. 다른 거 없죠. 얘가 불려지는 시점은 언제냐? 디테일을 볼 때, select 1 했을 때 그때 호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게시글 정보가 있다면, 들어왔다면 게시글이 조회된 거니까 read count에다가 넘버를 넣어주면 조회수 증가가 되겠죠. 자, 서버 한번 재시작하고 한번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수정을 누르면 조회수는 0. 조회수가 안 올라가네요. 자,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에러가 났어요. 좋죠? 매개 변수 하나가 누락됐다고 하네요. 어떤 매개 변수가 누락이 됐을까? 업데이트 num에서 자, 어떤 게시글인지를 선택하는 개념 세팅이 빠졌죠? pstmt에 .set int 1번 파라미터의 넘버 요게 빠져서 동작을 안 했죠.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에러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글을 눌렀을 때 에러는 나지 않고요. 조회수가 증가되고 있죠. 수정을 눌렀을 때 증가되는 시점이 들어가면서 바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네요. 왜냐하면 쿼리를 날리기 전 execute 쿼리 하기 전 그때 조회수가 증가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조회수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회수에다가 1을 더해서 해줘도 되겠죠. 뭐 어떻게 하던 뭐가 원하는 대로 동작되지 않을 땐 왜 그런지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을 누르면 6이 됐고 자, 수정을 누르면 바로 7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삭제. 삭제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를 할 건지에 대한 폼을 보여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링크 삭제할 때는 delete form 삭제할 거다. 그러면 delete form이 있어야겠고요. 이 delete form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삭제 확인만 합니다.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만 보여주면 돼요. form action delete.jsp로 뭐 포스트든 아니든 상관없고요. 삭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삭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보여만 줄까요? 바로 예, 뭐 이렇게 보여줄까요? 뭐 아니오인 경우 버튼 하나 추가해도 될 거고요. 서밋하면 딜리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request.getParameter num을 가져와서 요 num 값을 여기다 표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JSP의 표현식도 써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울 건지를 확인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고요. 한번 해보죠. 삭제를 딱 눌렀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이제 삭제로 가는 거예요. 9번 타고 9번이 안 보이네요. 삭제하시겠습니까에 9번이 왔고 자, JSP로 요청을 하고요. input type hidden 여기서 또 써먹어 보죠. value 저 위에 있는 num name은 num 이렇게 해서 보내면 자, 이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했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히든 값으로 값이 준비가 돼 있어서 얘를 누르면 9번을 딜리트 하겠다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까지 만들면 끝나겠네요. 자, 딜리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수정과 비슷한 작업을 하겠죠. 딜리트에서는 수정이랑 비슷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 후 어딘가로 리다이렉션 해주는 작업. 그래서 리퀘스트 캐릭터 인코딩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VO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프로퍼티 설정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페이지 컨텍스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네요. 필요한 건 얘만 필요하네요. 파라미터 int 값 넘버를 꺼내서 DAO에서 딜리트 하는 거. 딜리트가 없죠? 딜리트 함수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함수는 업데이트 함수와 또 동일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 함수는 업데이트를 가지고 와서 딜리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게시글 번호만 주면 되죠. 번호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우겠다. 딜리트 쿼리만 있으면 되겠네요. 딜리트 번호 1번 그래서 1번 바인딩 변수에다가 num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삭제가 성공할 거고요. 삭제가 되고 나면 딜리트 num 값을 전달해서 삭제가 끝나면 삭제됐으니까 리스트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잘 동작하는지 봅니다. 삭제를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필이면 500 에러가 뜨네요.
속성 이름 행 2번째 열 행 2번째 딜리트해서 두 번째 행. 이 부분에 해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다시 새로 고침했더니 잘 돌아가네요. 눌러서 삭제할래요? 예. 삭제됐죠. 자,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